자, 요거 1단원부터 다시 하는데, 이거 우리 원래 저번에 처음에는 너네가 이제 순열 조합도 이제 많이 까먹어갖고,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순열 조합은 솔직히 이제 더 안 해도 상관없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순열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러 가지 순열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원순열이지, 원순열. 자, 원순열. 자, 이거의 특징은 이제 원탁에다가 사람을 안 친다라는 특징. 그래서 그러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명을 이 원탁에다 안 친다라고 하면 뭐 A, B, C, D 뭐 이렇게 안 칠 수 있는데, 자, 이거랑 우리가 이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요 순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요 가지수는 우리가 4팩으로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걸 원순열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는 요 4팩이 4배가 불어있는 거기 때문에 4배가 불어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순열에 적용할 때는 4팩 나누기 4를 해서 얘가 3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4명을 원탁에 안 친다 라고 하면 4에서 하나를 까서 팩토리얼 붙여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원순열을 계산할 때 사실 그냥 이렇게 공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4명을 원탁에 안 친다고 했을 때 A라는 애가 이제 일찍 오는 거지, 그지? A, B, C, D 4명이 있을 때 요 4명의 저 사람 중에서 A가 일찍 와서 미리 이제 앉아주는 거지. 그치? 미리 앉으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고정이란 얘기야. 미리 앉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A를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BCD를 이렇게 이제 안 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BCD 이렇게. 근데 이걸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봐야 A는 고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고 치면 BCD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랑 같을 수 있어? 없겠지, 그지? 원래 돌렸을 때 똑같은 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A가 안 돌아가잖아. BCD만 돌아가니까. 그지? 그래서 원순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한 번 더 돌렸을 때는 BCD가 될 거고 A는 고정이고. 한 번 더 돌리면 이제 이거 DBC인가? A. 이제 똑같네, 이거. 요거는 똑같네. 그치? 요건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A가 일찍 와서 앉는다라는 의미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국 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BCD를 나열하는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과 같아서 그냥 3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 생각을 하는 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좀 더 활용도가 좀 높아. 생각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야. 단순히 그냥 공식으로 N-1팩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일찍 와서 앉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안 친다. 그러니까 원순열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한 명이 미리 앉으면 원순열 깨지고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형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있지. 이렇게 가볼까? 자, 4명을 안 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A, B를 이웃하게 안 치는 경우. 이웃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를 이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을 나열하는 거니까 뭐야? 나열하는 거니까 2팩, 그지?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하고 2팩 곱하기 A, B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뭐야?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몇 가지? 뭐 4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주 보는 거. 뭐 4명이나 하지 말고 이번엔 6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6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A하고 B가 마주보게 앉는 경우,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마주보게 앉는 경우는 A랑 B를 먼저 앉히고 미리, 그치? A랑 B를 먼저 그냥 마주보게 앉혀놓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을 나열하면 되는 건데, 그 나머지 4명 나열하는 거는 그냥 뭐야? 원순열이야? 아니면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이지. 왜냐면 AB가 미리 앉았으니까 원순열은 깨졌잖아. 그지? AB는 고정이니까. 그래서 그냥 남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해서 4팩토리얼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너네가 실수할 수 있는 게 곱하기 뭐라고? 곱하기 2. 요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곱하기 2를 하는 거는 AB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이 마주보는 경우 안에 이 4팩까지 안에 A랑 B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마주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는 하면 오히려 틀려. 알았지? 그래서 요건 좀 특이하니까 외워두라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웃할 때는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곱하기 2 하는 게 맞는데 마주보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외워두라고. 알았지?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그치? 자, 원탕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다각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을 앉힌대. 그치.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일단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인데 일단은 A가 일찍 와서 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똑같이 A가 일찍 와서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원하고는 좀 다르게 원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앉든 아니면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자리가 다 어때?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둥글다 보니까 어디를 앉든 다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가 달라. 이게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A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다고 치면 요걸 살짝 90도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이 자리로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마찬가지 이걸 90도로 또 돌렸을 때 요 자리가 되고 또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네 자리는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옆에 있는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 요 자리, 요 네 자리도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결국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지? 2가지가 되겠지, 그치? 2가지. 그래서 2가지 중에 한 자리에 앉았어, A가. 그리고 나서 A가 앉았으니까 고정이면서 원순열이 깨지겠지. 그래서 나머지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해서 7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 정삼각형이 이렇게. 얘도 근데 비슷해.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가 몇 가지야? 3가지. 그치? 여기 3가지.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직사각형 테이블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나오는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되겠지. 4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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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맞지? 얘는 180도로밖에 돌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4자리. 서로 다른 자리가 4자리고 마찬가지에 앉고 나서는 나머지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테이블.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다리꼴 테이블.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 네? 6개 다 다르지. 그치? 그럼 6개가 다 다르다는 건 이미 얘는 원순열이 아닌 거지. 그냥 뭐야? 이거 나열하는 건 그냥 6팩이지. 다 다르니까. 그치? 이런 거 그냥 원순열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6팩 쓰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좀 해보자. 맞아. 요 얘기를 안 했구나. 그 원순열에서 이런 게 있어. 6명을 그러니까 6명 중에, 그러니까 6명을 다 앉히는 게 아니라, 원탁에 앉히는 게 아니라, 6명 중에 4명만 뽑아서, 6명 중 4명만 뽑아서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6명 중 4명을 뽑은 다음에 앉히는 거, 몇 가지지? 네. 6명 중 4명을 그냥 뽑아. 맞지? 뽑았지? 그리고 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몇 가지야? 3팩까지?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게 제일 쉬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긴 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6명을 뽑으면서 나열을 하는 거지. 얘는 그냥 뽑기만 한 거잖아. C니까. 그치?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6명을 뽑으면서 나열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을 좀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P4를 쓰는 거지. 6P4. 오케이? 그 이제 뽑으면서 나열을 한 건데 근데 얘는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걸 이제 원탁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일렬로 나열한 거랑 원탁이랑 차이가
몇 배 차이라고 했지? 4명이라고 하면 4배 차이라고 했지. 그치? 4배가 불어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요 방법으로 쓸 거야. 요 방법. 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근데 혹시 이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어.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요것도 좀 얘기해 볼게. 자, 이건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는데, 저번에 얘기하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원래 이제 목걸이 순열이라는 게 있어. 들어본 적 있냐, 혹시? 목걸이 순열? 못 들어봤냐? 근데 이게, 사실 이 목걸이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안 나와. 이거는, 이 유형은 지금 안 나오거든? 안 나온 지 꽤 돼갖고 어차피 안 나올 텐데, 근데 이거랑 비슷한 생각으로 푸는 게 있긴 있어.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입체도형 그거 있지, 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목걸이는 원탁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목걸이를 원형 형태로 이런 모양을 잡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보석을 하나씩 걸 거래. 보석. 한 4개의 보석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을까? 4개의 보석이 뭐가 있어? 다이아몬드. 그치, 다이아. 다이아. 가장 흔하지. 흔한 게 아니라, 그치. 많이 알려져 있지, 그지? 또! 에메랄드? 또! 사파이어? 역시 다 예상한 것만 나오는구만. 그 다음 또! 그럴 줄 알았어. 루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4개를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원탁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3팩이지, 3팩. 그치? 3팩인데, 근데 목걸이는 뒤집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돌려서 같은 것뿐만 아니라 뒤집을 수도 있지. 목걸이는 그냥 뒤집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 원탁은 뒤집으면 뒤지잖아. 그치? 왜냐면 얘네들이 머리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원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걸이는 뒤집어도 되잖아. 그래서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나누기 2를 또 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요런 게 목걸이 순열인데,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푸는 게 너네 그런 게 나와. 입체도형에서 요런 거 나와. 요런 거. 직육면체인데, 근데 이제 저 밑면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길이가 같은, 여기 밑면은 정사각형이면서 이런 직육면체, 높이가 좀 긴 이런 직육면체에다가 몇 개냐? 6개? 6가지의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것도 이제 원순열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위에 칠하는 가지수. 이게 몇 가지지? 위에다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마주보는 밑면에 칠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맞아? 그리고 옆면을 돌리는 게 이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옆면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몇 가지야? 4가지 색을 돌리는 거니까 3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요건데, 근데 이 직육면체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단 말이야. 뒤집었을 때 얘랑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 여기 앞에 빨간색, 여기 파란색, 뒤에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여기가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가 오렌지색,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일단 이렇게 칠해지는 가지수가 여기 안에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네? 뒤집으면 이걸 앞으로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 밑면이 보라색. 그치? 윗면이 오렌지색이 되겠지. 그리고 앞면이 뭐가 돼? 노란색. 그치? 뒷면이 빨간색.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이 파란색, 여기는 초록색 그대로 가겠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색깔로 적은 이 경우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곱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요거랑 좀 비슷하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 맞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나오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런 것도 좀 있어. 요것도 하나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나오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있다 해보자. 샥샥. 심플하게. 영역이 4개 있어. 4개. 원이야. 원을 4등분한 그림인데 요 4등분한 그림에서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할 거래. 4가지 색깔을 가지고. 근데 4가지 색깔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칠해도 되고, 다 안 칠해도 상관없대.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은 영역은 똑같은 색을 칠해도 괜찮대.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영역을 각각 A, B, C, D라고 이렇게 정해볼게. A, B, C, D.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칠해본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그지? 곱하기. 여기는 3가지. 얘랑은 달라야 되니까. 맞지? 곱하기. 그 다음 여기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3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좀 애매하지. 그지 않아? 왜냐면 2가지라고 한다는 건 요 둘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치? 근데 요 3가지 안에는 요 둘이 똑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 만약에 이 둘이 똑같으면 여긴 몇 가지인데? 3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쓸지 3을 쓸지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물론 이걸 원순열로 해서 3팩이라고 바로 쓰는 것도 답은 아니지. 왜냐면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똑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는 영역이 어디야? AC 아니면 BD겠지, 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첫 번째는 A하고 C, AC로 그냥 기준을 잡을게.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준 잡으면 돼. AC 기준 잡아볼게. 자, AC가 같은 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같은 색. 그러고 이제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면 자동으로 C는 뭐가 돼? A랑 똑같은 색깔이 되겠지. 여기 빨간색 칠했다고 하면 C도 자동으로 빨간색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지? 3가지. 그 다음 D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36가지 이렇게 일단 쓰면 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AC가 뭐일 수도 있어? AC가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볼게.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지. 그치? 그리고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겠네, 그지?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2가지라고 써야지. C에 칠하는 건 얘 이웃에 있으니까 얘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얘랑도 다른 색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랑 다르게 2가지. 그리고 D에 칠할 수 있는 건 요거 다르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8가지라고 해서 둘이 더하면 84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해하지? 그냥 단순히 4가지 칠하는 원순열 돌리는 3팩보다 훨씬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색칠하는 거를 너네 풀 때, 색칠하는 것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색칠하는 문제를 풀 때, 일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그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C도 있지만 BD도 있잖아. 두 쌍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 한 번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규칙이 나오면서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2쌍 이상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준 하나 잡고 나눠서 푸는 거지. 알았지? 오케이. 자, 요걸로 예제 1번 잠깐 풀어볼까? 예제 1번. 요거 한번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중심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나머지 8개를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놨대. 그리고 이제 숫자가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 흰색 공이 있대. 5개가 있고, 그 다음 6부터 7까지, 9까지 적혀 있는 검은색의 공 4개가 있다고 하네. 조건 만족시키도록 탁자 위에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본다. 원순열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일단 가조건부터 보면 탁자의 중심에는 뭘 넣을 거래?
흰 공. 그럼 그냥 흰 공 중에 하나 꺼내서 넣으면 되잖아. 몇 가지야? 5가지. 뭐 그냥 3번 들어갔다 해보자. 3번.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탁자의 둘레에 따라 그려진 원 위에 흰 공의 양 옆에는 반드시 검은 공이 있도록 공을 하나씩 놓을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치, 교대로 넣으란 얘기지. 그치? 얘가 말을 조금 이제 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흰색, 흰색, 흰색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이 사이사이에 껴있으면 그러니까 흰검, 흰검, 흰검 이렇게 나오란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그냥 흰색을 먼저, 흰색 4개를 먼저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그게 몇 가지야? 3팩이지, 그치? 4개를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흰색 4개는 이렇게 앉았어. 맞지? 그럼 이제 원순열은 깨진 거지, 이미. 그치?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들어가는 자리는 고정이지. 그치? 왜냐면 이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정이야, 자리는. 그러면 그냥 이 검은색 숫자는 다 다르니까 얘네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몇 가지야? 4팩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얘가 얼마야? 6, 5, 4팩이니까 6팩이지, 6팩. 6팩이 얼마지? 720이지. 그치? 720. 됐슈? 응.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순열? 중복 순열이지. 중복 순열, 중복 순열. 자,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이 없긴 한데, 그냥 이제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정의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순열이긴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지. 그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순열을 NPR이라고 썼잖아.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NPR인데 중복 순열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러니까 N개 구성원은 똑같긴 한데 근데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는 N파이 R로 보통 쓰기는 하는데 사실 기호를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했지. 그 기호를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아.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푸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기호를 막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쓸 줄은 알긴 해야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너네 그냥 흔히 아는 모스부 있잖아. 모스부. 점하고 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신호 체계를 모스부라고 하는데 자, 이 2개의 신호를 가지고 뭐 5개? 5자리의 그 5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 그치? 2개의 신호를 가지고 5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냥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지, 그치? 점 아니면 선이니까. 얘도 2가지고 2가지니까. 이게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의 5제곱까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2파이 오긴 하는데 2파이 오긴 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2파이 5라고 쓰긴 하는데 근데 굳이 기호를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2가지네 이렇게 2의 5제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기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중복을 당하는 게 누구야? 기호야 아니면 자리야? 중복을 당하는 애들이 기호야 아니면 자리야? 기호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들어갔고 점, 그 다음 선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 점하고 선이 중복을 당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애들이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기호 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중복을 당하는 애들이 앞에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자, A 우체통하고 B 우체통이 있다고 해보자. 요즘 너네 편지는 뭐 써본 적 있냐? 니네 인생에서 편지를 써본 적이 있냐 혹시? 있긴 있어? 여자친구한테? 아니야? 그래. 뭐 군인 아저씨한테 막 쓰고 그런 적 있나? 그래? 근데 군인 아저씨들, 그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편지 붙여본 적이 사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요즘 다 이메일이나 뭐 카톡 뭐 문자 다 되니까. 옛날에 이제 그 편지에다가 이제 우표라는 걸 사서 여기다 붙여갖고 이제 보냈단 말이야.
그지? 이게 이제 배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너네가 이제 군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이제 편지를 10장을 쓴 거야. 그러니까 각각 한 장씩 해갖고 10장을 썼어. 그럼 이 10장의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을 건데 우체통이 A하고 B밖에 없대.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파이. 그치. 기호로 표현하면 2파이 7이 되는 거지. 그치? 중복을 당하는 게 편지야 우체통이야? 우체통일 테니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A, B, AA 뭐 쭉 가서 B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첫 번째 편지는 A 우체통, 두 번째 편지도 A 우체통 뭐 이런 의미니까. 그치? 중복을 당하는 건 우체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A, B, C, D라는 학생 4명이 있다.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을 1반 아니면 2반에 배정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얘를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파이 2파이사야 4파이 2야? 이파이사? 4파이? 2파이사가 맞나? 2파이사가 맞지, 그치? 중복을 당하는 게 반이잖아. 그치? 뭐 1반, 2반,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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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학생이 중복을 당하면은 좀 무시무시하게 나올 수 있지, 그치? A 이렇게. A라는 학생을 반으로 잘라서 그치? 상체 하체 잘라서 상체는 1반에 뭐 하체는 2반에 뭐 이렇게 잔인하게,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건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됐지?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좀 기본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함수 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할 거야.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x 정의역이 1, 2, 3, 4라고 하고 공역은 내가 뭐 5, 6, 7, 8, 9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야?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2는 5가지, 그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5의 몇 제곱이야? 4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자면 5파이 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게 공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하는 애가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파이를 쓸 때는 그냥 함수,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파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순열을 쓸 때는 n파이 r을 쓸 때는 어떤 함수를 얘기하냐면 1대1 함수 있지.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계산할 때는 순열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지. 2가 갈 수 있는 건? 얘가 간 거 빼고 4가지지. 그 다음 얘가 앞에서 간 거 빼고 3가지, 2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5P4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 4, 3, 2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기억하고 있어. 이것도 기본이야. 당연히 문제에서 꼴랑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건을 좀 주어지겠지. 뭐 F1 더하기 F3이 5를 만족한 5는 안 되는구나. 아무튼 뭐 12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4라고 하자. 이거를 만족하면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기준 잡고 더해서 14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나눠서 함수의 개수를 이제 따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 이건 너무 쉽게 나오는 거라 안 낼 거야,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씩 이렇게 추가로 주니까 이걸 기준 잡고 너네가 이제 세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이렇게 아는 거는. 그래서 중복순열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리고 이것도 좀 잘 나오는 거라서 기명투표라는 게 있지.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이름을 적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지. 그치? 내가 누구 뽑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후보가 뭐 대통령 후보 A, B, C가 있고 유권자가 1, 2, 3, 4, 5, 6, 7이 있다고 쳐봐. 7명의 유권자가 A, B, C한테 한 명씩 투표를 하는 거야. 기명투표를 가지고. 기명투표의 규칙으로 투표를 한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3파이 7인가? 7파이 3 안 되나? 3파이 7? 3파이 7. 그치. 3파이 7이 되겠지. 맞지? 마찬가지 중복을 당하는 게 후보잖아, 후보. ABB, 뭐 CCAB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1번은 A를 뽑고 2번은 B를 뽑고 3번은 B를 뽑고 4번 C, 5번 C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기명투표도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중복 순열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정의가 그냥 그거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게 중복 순열의 정의잖아. 이것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예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너네가 이제 딱 상황을,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면서 나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 중복 순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사실 저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내가 예시를 써줄 필요가 없긴 해, 솔직히.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나오는 예시들 요건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요게 중복 순열. 이게 끝이지 뭐. 그래서 예제 2번 잠깐 볼게. 왜 함수 나왔네, 함수. 자,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치역의 모든 원소. 치역이 지금 공역이 일단 1부터 지금 어디까? 1부터 5까지 있나? 1, 2, 3, 4, 5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x라는 요런 그 정의역은 1, 2, 3, 4가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준을 또 잡아야지.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일단 뭐가 있어? 첫 번째로 1, 2, 3, 그치? 치역에 1, 2, 3이 들어오는 경우, 그치?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겠지, 그치? 그러면 1, 2, 3한테만 화살표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1, 2, 3 중에 누구 하나도 화살표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정의역이 지금 몇 개 있어? 원소가 4개 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3개한테 화살표를 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요 4놈 중에 2놈은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4명 중에 2명을 먼저 뽑아. 같은 곳으로 갈 2놈을 뽑아. 그게 몇 가지야? 4놈 중에 같은 곳으로 갈 2놈을 뽑는 거야. 그게 몇 가지겠어? 그치. 4C 2가지, 6가지가 되겠지. 이건 순서 전혀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맞지? 그럼 만약에 1번하고 2번이 같은 곳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얘랑 얘가 각각 1, 2, 3으로 하나씩 대응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게 몇 가지야? 3팩이지, 3팩. 이렇게. 그래서 얘는 36가지가 나오겠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1하고 5가 있네, 그치? 1호만 나와도 이제 더하면 6이 되니까, 맞지? 그럼 얘는 두 놈한테만 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 않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요 둘 중에 한 놈한테 가야 되니까. 2가지. 2도 몇 가지? 2가지. 2가지지. 그치? 2가지. 다 2가지씩 있으니까 2의 4제곱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 몰빵으로 가는 게 있지. 1 몰빵 있고 5 몰빵 있잖아. 그래서 그거 2개만 좀 빼주면 되겠지. 그럼 1하고 5한테 골고루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14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 2사도 있지, 2사. 그치? 더하면 6이니까. 그 얘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 14가지랑 같겠지, 그치?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없지.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더해주면 되지. 다 더해주면 64가지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추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너네가 이제 기준을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돼. 됐지? 이것도 지금 보면 얘도 중복순열이잖아, 사실. 2파이사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맞아. 요거 얘기를 안 했네. 함수 얘기하면서 이거. 함수에서도 잘 나오는 또 하나가 요거는 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요렇게 있다 해보자. 이거 너네가 센 하면서도 한번 봤을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꽁치. 이렇게. 같게 되는 함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그치? 요거 되게 잘 나와. 그럼 몇 가지야,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일단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몇 가지야? 2에? 세제곱이지. 갈 수 있는 거 2가지. 2가지니까.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 몰빵을 빼줘야지. 4몰빵, 5몰빵. 그치? 그래서 이거는 쉬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하나가 늘었어. 이렇게. 그냥 잘 왔어. 이렇게 늘었다 쳐볼게. 그럼 이랬을 때는 이 상황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이거? 아마 거의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저 공역의 원소가 하나 더 추가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는 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자, 요거는 이제 전체 함수에서, 자, 우리가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그러니까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가지수에서, 뺄 건데, 공역과 치역이 1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치역이 2개 있는 경우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치역이 3개 있는 걸 찾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걸 뺄 건데, 일단 전체는 당연히 3의 몇 제곱? 4제곱이지. 1, 2, 3, 4가 갈 수 있는 게 각각 3가지씩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 치역이 1인 거는 몰빵을 얘기하는 거지. 몰빵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지. 1몰빵, 그러니까 4몰빵, 5몰빵, 6몰빵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치역이 2개인 거. 방금 전에 내가 썼던 그 예시, 그걸 그대로 쓰면 돼. 자, 치역이, 그러니까 지금 공역이 3개 있는데, 여기서 일단 4는 생각하지 말아봐. 4는 생각하지 않고, 5하고 6으로만 가는 가지수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몇 가지야? 5하고 6으로만 가는 가지수는? 5하고 6으로만 가는 가지수. 6가지라고? 그치, 14가지지, 그치.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러니까 2개, 2, 2개, 3, 2개, 4, 2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2의 4제곱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몰빵 2개를 빼야 5하고 6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치역이 2개인 경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4를 제외하고 5, 6으로 갔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5를 제외할 수도 있지, 내가. 아니면 6을 제외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곱하기 3을 해서 이거를 빼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이렇게. 요거 좀 기억해.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건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3파이 4고 얘가 2파이 4니까. 그래서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거를 너네가 분할로 생각해도 되긴 한다. 분할로. 응? 분할로. 여기서 했잖아, 지금. 그치? 사실 이게 사실 분할인 거지, 이게.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세 놈한테 골고루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 네 놈을 몇 개의 묶음으로 묶어주면 돼? 세 묶음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지, 분할을. 그러면 네 놈 중에, 그럼 당연히 3개로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한쪽에는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머지는 하나씩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로 분할하고, 자, 1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게 있으니까 2팩분의 1까지 해야 분할이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묶은 거야, 내가. 두 놈을 한 묶음 하고, 하나 한 묶음, 하나 한 묶음 이렇게 나눈 거야, 일단.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하나씩 쏘면 되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3팩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됐어? 그래서 요게 더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도 돼. 솔직히 나는 이게 더 쉽더라. 그래서 이렇게 난 계산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돼. 됐냐? 그치. 오케이.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렇게 되고. 자, 다음 마지막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일단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다 기억하지? 요거는 뭐 다시 그 공식까지 쓰진 않을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일단 뭐 그냥 예를 들어서 AA, BBC 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개니까 문자 5개니까 5팩 나누기 얼마?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굳이 좀 이제 맞춰서 써보자면 C가 하나니까 1팩 뭐 이렇게 맞추면 2, 1 더해서 5가 되잖아. 그치? 요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이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물론 단순히 그냥 진짜 이걸 나열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게 좀 잘 나오냐면,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 그런 게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이 5명의 그 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A가 B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은 거야. A가 B보다 먼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E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D가 들어오고 그 다음 A가 들어오고 그 다음 C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괜찮은 거지.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제 들어왔다고 치면, 먼저 들어왔다고 치면, 그치? 그럼 A가 B보다 먼저 들어온 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B보다 왼쪽에 나열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거든. 먼저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A하고 B를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문자. 뭐 그냥 둘 다 X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E하고 D하고 X, C, X 요거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얼마? 2팩이 되겠지. 똑같은 문자 X 2개 있으니까. 맞지? 그럼 요거를 나열을 쭉 하고 나서 첫 번째 X에다가 무조건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A를 집어넣고, 그치? 두 번째는 B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A가 B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 순서를 이제 고려하는 그런 순열을 계산하라고 할 때는 그 특정 순서를 같은 문자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조금 더 꼬아서 A, B, C, D, E 뭐 F까지 있다고 해볼까? 6명이 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A가 B, C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B, C보다 먼저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특정 순서를 만족해야 되는 애들이 A, B, C니까 얘네를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 XXX라 생각하고 D, F 이걸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6팩 나누기 3팩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걸 쭉 그러면 나열을 하고 나서 첫 번째 X에는 무조건 뭘 대입하는 거야? A를 넣는 거야.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 상관이 없지. B, C든 C, B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이제 되니까 곱하기 2를 생각을 하는 거지. B, C도 되고 C, B도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조금 더 꼬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됐지? 자, 이럴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다. 최단거리, 그치? 아따, 이거, 최단거리.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요것도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유형이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네. 자, 최단거리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아니면 뭐야? 위쪽밖에 없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면 몇 칸을 가야 돼? 하나, 둘, 셋, 5칸.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걸 내가 A라고 하면 A가 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로 가는 걸 B라고 하면 B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최단거리의 가짓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8팩? 맞지? 나누기 얼마? 5팩, 3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8C3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몇 자리가 있는 거야? 이게 몇 자리야? 몇 개야? 문자가 8개잖아. 그러니까 8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뽑는 거야? 3자리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는 전혀 상관없잖아. B, B, B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A로 채워질 테니까. 그래서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세는 경우도 있지, 그지? 사실 직접 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쉽게 계산할 수 있긴 한데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 좀 있거나 그렇게 나오면 요거를 온전하게 이렇게 딱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점을 찍거나 그렇게 변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세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지. 근데 일일이 세는 거는 왜냐면은 그 장애물을 좀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 요거 다 기억하지? 어떻게 하는지? 요거 더하면 2구, 3이구, 4구. 그리고 여기는 여기 얼마냐? 3 여기요? 4 그다음에 5 기억하는 거 맞지? 5 여기는 6 여기
잘 안 보이나? 여기 3이야. 여기 3이고. 6. 여기는 여기 4니까 10이겠지. 여기는 10. 그다음 15. 뭐 21. 20. 35. 그다음 46. 뭐 이렇게 하고있지. 56. 그치. 근데 도쌤을 잘 못해 내가. 56.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세는 거. 요게 이제 장애물이 보였을 때 바로바로 싹싹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방금처럼 실수만 안 하면 잘 이렇게 뭐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점 찍는 것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냐 근데 점 찍는 거? 얘기했었나? 그치. 점 찍는 거.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점을 찍어서 거쳐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장애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 거지. 점을 어떻게 찍으라 했지? 기억하냐, 혹시? 진행 방향의 수직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점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장애물을 통과하게끔 점을 찍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지? 이게 꼭 일직선에 있을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이 점이 꼭 일직선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찍어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찍을 때는 이게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안 찍고 여기랑 여기만 찍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셀 틈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찍고 여기 찍고 해서 거쳐서 가는 경우를 다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됐지?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3번도 한번 보면 자, 10개의 문자가 있대. 10개의 문자가 M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있고 L 2개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 E하고 N 2개에 I 하나 있고 NM 있네. 이렇게. 자,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을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첫 번째가 어떤 두 자음도 자음 사이에 모음이 놓이지 않는데, 그럼 자음 모음 분류를 좀 한번 해보자. M 2개 있고 그 다음에 L 2개 있고 N도 N 2개, N 3개냐? 이거 U구나. N이 아니라. 그렇지. N 2개 있네. 요만큼이 자음이지. 모음이 뭐야? I 2개 하고 뭐야? E하고 U가 있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자음 사이에 모음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끼리 그냥 한 묶음으로 나열해라 그런 말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나주권은 두 문자 E하고 U 사이에는, 그치? EU 맞지? EU 사이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E랑 U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I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요거 한 묶음으로 본다 했고, 그 다음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요거 3개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하면 되지. 2팩분의 3팩. 그치? 그 다음 곱하기. 얘네끼리 나열하는 건 또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그치? 2팩이라고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묶음 요거랑 그 다음에 I하고 I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요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지, 그치? 이 사이사이 자리에 E하고 U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몇 가지인데? 4, P2가 되겠지, 그치? 자리 순서 바뀌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야. 근데 4P는 얘가 4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4 요거 약분 가능하고 여기 2 하나 약분 가능하니까 3 나오겠네. 그치? 그럼 분모에 2가 하나 남았어.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6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몇 번이야, 그러니까? 2번이 되겠지. 그치? 여기 끝이네.